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를 방문해 호남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어 김 전 대통령 고향인 신안 하이도까지 방문해서 호남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다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를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연설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0년 새도 썩은 정치 못 참겠다 가라치자 하면서 이 포효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윤 후보는 이어 현재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이끈 민주당과 다르고 오히려 자신과 국민의힘이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민주당 정권의 외교, 안보, 경제, 또 정치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김대중 대통령님의 DNA가 담긴 그런 민주당이 맞습니까, 여러분? 또한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 정신을 이어가고 목포를 세계적인 해양도시, 수산업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3월 9일 부패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해 주신다면 저와 국민의힘은 우리 양심 있고 존경받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멋진 협치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이 나라의 경제 발전, 목포의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윤 후보는 신안 하이도에 김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DJ 정신과 국민 통합을 다시 한번 강조한 뒤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은 윤석열 후보의 행태는 겉과 속이 다른 기만적 실책이라고 비판하고 진정성 없는 호남 구애와 김대중 정신 계승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당 텃밭인 호남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 후보의 입단 방문이 대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강, 박빙 구도 속에 어느 때보다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 또 도덕성 공방이 커지면서 정책 대결, 특히 지역 공약에 대한 관심이 덜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표심을 잡기 위해 후보들이 내놓은 지역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광주 지역의 공약을 이성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후보 모두 광주 군공항 이전과 이전하고 남은 터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고 심상정 후보는 전국 도심권 군공항 축소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전한 공항도 잘 가꿔야 되겠지만 이전한 공항 부지에 이제 광주 전남이 정말 미래 먹거리의 한 정말 장으로 스마트 첨단 기업 도시 만들자.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미래 먹거리와 관련한 핵심 공약으로 후보 모두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주와 호남에서 몇 %의 지지율이 나오건 상관없이 제가 약속한 AI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선도 도시 광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공통 공약을 제외한 후보별 세부 공약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광주역과 전남대 일대 창업단지 조성과 터미널 등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곳에 수소 트램을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광주 영암 47km 구간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건설과 암 환자 전문 치료가 가능한 서남권 방사선 의료원 건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상생과 돌봄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사 예방 시스템 구축, 5.18 정신 계승을 약속했습니다. 광주는 이제 신민주주의 특별시로 격상해서 광주 항쟁의 정신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민주주의 심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안철수 후보는 의료와 문화 분야를 첨단과학과 융복합시키는 공약을 내놨고 특히 감염병 대비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도 공약했습니다. 감염병 전문 병원들을 지역마다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백신 주권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대통령 임기 말 기준 광주 지역 대선 공약 이행률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엔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때문에 실행 가능한 공약인지 또 당선 후 공약 실행에 대한 의지를 갖는지 역시 중요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503명이 나오면서 어제보다 205명이 많아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와 서구 소재 요양병원에서 34명이 감염되는 등 4,136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나주와 목포에 있는 병원 등에서 잇따른 산발적 감염으로 확진자 3,367명이 추가됐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전남도는 어제 김 지사에 대한 PCR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돼 김 지사가 재택 치료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며 외부 행사 등 도지사의 대면 업무는 행정부지사가 대행합니다. 양파 농가들이 양파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조생 양파도 출하돼 가격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제주와 함께 매년 3월 중순부터 조생 양파가 나오기 시작하는 남녘 끝자락 전남 고흥군 거금도. 전국의 양파 농가가 모여 트랙터로 밭을 갈아엎습니다. 최근 저장 양파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조생 양파 출하 시기가 다가오자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조생 양파가 내일 모레 곧 나오는데 저장 양파 양이 많아요. 노임 때는 많이 올랐잖아요. 인력도 없고. 그런데 값이 지금 200원이면 농민들은 정부의 수급 정책 실패로 저장 양파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올해 조생 양파도 제값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농산물 도매 시장인 서울 가락시장 기준 저장 양파 가격은 지난달 킬로그램당 500원대에서 최근 3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평년보다 60% 이상 떨어진 가격인데 농민들은 150원 수준에 거래된 적도 있다며 킬로그램당 700원을 최저 생산비로 제시하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기 전에 폐기를 시켜야만이 하루빨리 지금 시장에 남아도는 3만 톤의 물량을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파 가격을 잡기 위해 일부 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9,500톤을 시장 격리했고 그리고 제주 국조생 종료가 채소 가격 안정제로 추가 정지 44헥타 실시했고 양파 농민들은 정부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의 추가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번 주 늦겨울 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아침도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광주가 영하 4.8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낮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평년과 비슷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광주의 한낮 기온이 14도까지 올라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반면에 동부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고요. 낮 최고 기온은 담양과 화순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와 공인하 최고 기온 7도, 광양 8도로 어제보다는 2에서 4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이맘때보다는 쌀쌀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5도, 강진과 완도 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6도로 평년 기온보다는 2에서 7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모레 대체로 흐리고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밤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시설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근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광주 서구 일대에서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추정되는 지하시설 여러 곳을 발견했다며 내일 공개 행사를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발견 경위와 사회적 의미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옛 505 부안대 터 인근에서 일제강점기 일본군 지휘소로 추정되는 지하 벙커 2곳을 발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들불열사 기념사업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기록물 활용과 기념사업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록관은 들불열사 기념사업회가 소장한 각종 기록물을 연구와 보존에 활용하고 자료 발굴과 조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들불야학은 광주 최초의 노동야학으로 들불열사 7명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2004년 기념사업회가 설립됐습니다. 광주시와 고객 상담 전문 기업인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가 업무 협약을 맺고 인공지능 기술과 상담 서비스를 결합한 광주 AI 컨택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